우선 첫 번째는 지난번에 중간고사 답안지 못 받아가 준 중간고사 시험지 요거 못 받으신 분 있거든요. 뭐 예비군 훈련하고 이렇게 꼭 이따가 쉬는 시간에 받아 가시고요. 시간에 수령하시고, 자 그리고 또 하나 공지사항은 우리 기말고사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6월 6일이 현충일이잖아. 근데 뭐 다른 날 볼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렇다고 뭐 어떻게 하긴, 그래서 우리는 조금 뭐 다 이렇게 만장일치하기는 어려운데 그 전주에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시험 범위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5월 30일입니까? 날짜 한번 봐주세요. 우리가 화요일 날, 원래 이제 그 다음 주에 기말인데 기말 시험을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요. 시험 범위는 그러면 어디까지냐? 중간고사 이전 거는 포함되지 않아요. 아셨죠? 그러니까 아마 다음 주까지 하는 거. 아마 제 예상에는 오늘 수업하고 다음 주 하면 다음 주 범위까지 할 건데, 완전 경쟁 시장하고요. 독점 거기까지 갈 것 같아요. 독점의 저 뒤에 복잡한 거 말고 독점 시장에 대한 뭐 균형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내용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 어렵지 않게 낼 테니까 조금 더 기말에는 성적이 올라갈 수 있도록 난이도는 쉽고, 그쵸? 범위는 어떻다? 작고 종강은 빨리. 아무튼 이 좋은 거야. 그래서 이게 원래 이제 학교마다 이게 되게 엄격해가지고 빨간 날은요 무조건 보강을 해야 되는데, 실강 같은 경우는 반드시 실강으로 보강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다른 교수님들 보면 막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막 나와가지고 빌려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성대는 그건 좋은 것 같아. 그렇지. 빨간 날 운 좋게 딱 걸렸는데 어떻게 또 합니까? 그리고 이제 그날 우리가 논 건 아니잖아. 또 공부하고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범위는 제가 다음 주 진도 나가는 데까지 하도록 할게요. 시험 장소는 중간고사처럼 좀 나눠서 또 볼까 해요. 근데 어떻게 장소를 좀 다시 한번 지원실에 물어봐야 되는데, 뭐 지난번에 한 거랑 강의실이 똑같이 되면, 혹시 되면 안 될 수도 있는데 된다 하면은 어떻게 뭐 바꿀까요? 그대로 볼까요? 뭐 큰 상관 없어요? 그대로 그냥 봐도 상관없죠. 뭐 여기서 본다라고 더 잘 보고 뭐 옮긴다고 갑자기 뭐 까먹고 이렇지는 않겠죠. 그래서 아무튼 시험 장소는 제가 다시 공지를 할게요. 장소는 공지하고, 유형은 어떻게 할 겁니까? 뭐 바꾸진 않을게요. 그냥 중간고사랑 똑같은 형태로 해서 볼 테니까 그렇게 보시고, 대신 마지막 한 문제 그냥 더미 문제를 하나 넣을게요. 그 추가 문제라고 보시면 돼. 주관식 문제인데, 만약에 객관식에서 점수가 낮은데 주관식 그거를 좀 열심히 잘 쓰면 제가 가산점을 주려고, 좋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 그 주관식 문제 넣을 테니까 왠지 내가 객관식에서 많이 동글동글하지 않고 비가 내릴 것 같은 느낌이 들면 그 주관식이라도 자기가 아는 그동안 배운 거를 전부 다 이렇게 쏟아내서 조금 최선을 다했다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달라지는 건 없고, 유형은 중간고사 유형과 동일해요. 중간고사 유형과 동일한데 플러스 알파가 이 가산점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가산점 문제 아주 필요 없어요. 중간고사 저 거의 100점 맞았고요. 기말고사도 보니까 다 맞은 것 같아요. 그럼 안 써도 돼. 아셨죠? 그냥 이게 쓸 사람만 쓰는 거예요. 아셨죠? 가능한 한 근데 안 쓰는 쪽으로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진도 좀 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어디 나갈 거냐면 우리 비용함수 파트를 보셔야 돼. 자, 237페이지 보도록 하시죠. 자, 우리가 이제 경제학을 보는데 경제학이 도대체 무슨 학문입니까 하면 선택에 대해서 다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경제학을 배우면 돈을 잘 벌고 뭐 이런 건 아닐 수 있는데, 매 순간에 선택을 잘하면 당연히 돈도 잘 벌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걸 선택하게 되면 반드시 뭔가 이득이 있죠. 근데 이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야. 또 뭘 생각해야 된다? 비용을 또 고려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특히 이런 비용과 관련해서는요, 뭔가 기회비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비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뭔가 언급할 때 가장 좀 이렇게 쉽게 와닿는 게 생산과 관련한 얘기를 하게 되면 좀 더 쉽게 와닿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주인공으로 해가지고 분석을 하면은 좀 좋겠다 이거죠. 관련된 기업 물건을 이제 만드는 거와 판매하는 것도 있지만 뭐 그래서 기업을 주체로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의 경제 주체인데 생산할 때 비용도 신경 쓰겠다 이거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요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생산 요소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어. 근데 두 개만 있다고 할게요. 뭐 나머지는 더 확장하는 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노동과 자본을 투입을 해서 기업이 생산을 하죠. 여기 어디에 집어넣어요? 요게 이제 이게 생산하는 프로세스 변환시킨다고 그러죠. 변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는 게 바로 우리는 생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같이 보셔야 돼. 생산돼서 물건을 이제 내다 팔아 시장에다가 여기 생산물 시장 또는 상품 시장이라 할게요. 상품 시장에서 이거를 이제 공급을 하는 거지. 그럼 우리가 전에 본 것처럼 여기 소비자가 있어요. 이 소비자는 또 저 왼쪽에 있는 노동가 자본가가 또 소비자가 되는 거야. 자기가 요거를 소비를 합니다. 수요를 하게 돼요. 그러면 기업이 상품 시장에서 요거를 판매를 해서 돈을 벌어요. 판매 수입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판매 수입을 벌어 들인 다음에 요 과정이 이제 생산 과정이고요. 이에 따른 대가를 쭉 이렇게 공급을 하게 된다는 거죠. 대가를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우선 노동에 대한 대가, 자본에 대한 대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요 W가 임금이고 L이 노동의 투입 아니면 노동 시간, R은 자본의 가격, 임대료라 보시면 되겠고 이자율, K 자본재의 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게 바로 이제 토탈 코스트 이렇게 얘기할게요. 오케이. 자, 우리 생산 요소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게 노동의 비용이라고 그랬죠. 근데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노동 수입 아니야? 노동 수입, 노동 소득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이쪽에 나와 있는 요거 R 곱하기 K는 기업 입장에서는 자본의 비용이 되는데 자, 이 자본가 입장에서는 자본 소득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이제 공장 같은 건물을 빌려줘 가지고 얻게 되는 이득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뭐 토지나 다른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도 있을 건데 이렇게만 있다라고 하고 얘기를 합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갑니다. 뭘 더 들어가냐면 아니 여기 우리 약속했어. 여기 나와 있는 W는 고정돼 있어요. R도 고정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시장에서 내가 노동자인데 노동력을 제공할 때 임금 더 올려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야. 결정돼 있는 임금을 그냥 받아들인다라고 하시죠. 이게 저 시장 이론으로 가보면 W와 R은 시장에서 결정되는데 되고 이를 우리는 이제 개별 노동자라든가 개별 기업은 자본가는 받아들이는 거야. 노동자는 자본가는 뺄게요. 그냥 결정된 것을 수용합니다. 수용해요. 그래서 W와 R은 고정 이렇게요. 그러니까 내가 노동력을 1시간 제공했는데 시간당 10,000원 준대. 그럼 그냥 뭐 10,000원에 그냥 일을 할까 말까 내가 선택하는 거야. 내가 봤을 때 아 이거 너무 헐값이다. 그럼 안 하면 되는 거고 야 그거라도 받아야겠다. 그럼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냥 정해져 있는 거 우리가 선택하는 거는 막 임금 같은 거 막 이렇게 조율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할게요. 그게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의 특성이에요. 현실에서는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니까 내가 막 요구할 수도 있긴 하겠죠. 자, 근데 또 여기 보시면 K마저 고정되어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에 한번 보시면 생산함수는 이렇게 썼어요. 단기 생산함수는 L과 K다. 그럼 K는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럼 비용함수다라고 하면 이것도 단기니까 STC라고 쓸게요.
비용 함수는 이렇게 노동에 대한 비용과 자본의 비용인데 뭐가 고정됐나를 보세요. W 고정됐고 R 고정됐고 K 고정됐고.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내가 생산을 더 해야 돼. Q를 증가시키려고 그러면 K는 변화 못 시켜요. 노동만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용에서도 생산과 관련해서 노동만 투입을 증가시켜요. 그럼 비용이 증가하겠지. 자, 뭐뭐가 변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네. 네. 이거를 확대를 시킬 수 있을까? 그냥 하죠. 그러니까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 이 부분, 요 식에서 핑크 색깔을 잘 보세요. 뭐가 조정이 되는가, 뭐가 움직이지 못하는가. K마저 고정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걸 얘기할 수 있어. 여기 보시면 요쪽 부분이 있잖아요. 이쪽 부분. 이거는 내가 생산을 더 하던 안 하던 영향을 안 받아. 그냥 아예 고정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비용을 우리가 고정돼 있다 해서 고정 비용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토탈 픽스드 코스트 이렇게요. 23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쪽에 나와 있는 요거는 주문이 증가하잖아. 그럼 생산이 증가하잖아. 그러면 그때 따라서 이제 비용이 변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래서 변동 비용 또는 가변 비용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토탈 베어리어블 코스트 이렇게요. 요거 흐름 이해되세요? 생산 함수랑 비용 함수를 같이 유기적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우리 단기에 초점 맞출 건데 장기는 그냥 아이디어만 쓰고 다음에 볼게요. 장기는 그냥 노동과 자본을 다 늘렸다 줄였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위에 고정돼 있다라는 짝대기가 없어져요. 자, 그러면 장기의 비용을 롱런 해서 LTC라고 할게. 그러면 W 곱하기 L R 곱하기 K 하는데 뭐가 고정됐냐면 W랑 R만 고정된 거야. 이해 되시겠어요? 이거 보이세요? 이쪽에도 이게 좀 오른 가운데로 오거나 했으면 좋긴 할 텐데 원래 이게 제일 좋은 거죠. 이게 오른쪽 왼쪽에 있고 이렇게 하면은 좀 이상하고 여기 있어야지 교수님들이 또 강의하실 때 판서도 하는데 그냥 여기다 직접 판서하는 게 좋긴 하겠지.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 이렇게 다 가변 비용이야. 왜냐면 K마저 생산이 증가할 때 같이 증가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L과 K가 다 변할 수 있죠. 이게 뭐냐면 다 가변 비용이니까 TVC 이렇게요. 그래서 결론을 하나 보면 장기에는 고정 투입 요소가 없어요. 고정 투입 요소가 없다는 게 K도 조정 가능한 거죠. 투입 요소가 없어서 당연히 고정 비용이 없어요. 고정 비용도 없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 먼저 기본 세팅으로 보고 들어가시죠. 미리 참고로 말씀드리면 뒤에 연수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들도 있거든요. 거기까지는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선에서만 좀 보시면 되겠어. 가끔 조금 제가 설명 더 드리려고 놔둔 것들도 있는데 우리 수업 시간에 안 배운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말고 이번 주부터 바로 공부하지는 않겠지? 그러니까 다음 주 끝난 다음부터 공부할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지난번 한 것처럼 토론방 비슷한 걸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 거기다 올리시면 또 혹시 댓글 다실 분은 댓글 다시고 해가지고요. 안 다셔도 돼요. 강요하는 건 아니야. 왠지 좀 불안하신 분은 많이 댓글을 다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질문 올리는 것도 괜찮으니까 질문 올린 것도 제가 봐서 괜찮은 질문이면, 요즘 시대가 바뀐 다음에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챗 GPT가 들어서면 이제 질문을 어떻게 잘 고상하게 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니까 멋진 질문을 한 분에게는 멋진 답을 한 분 이상의 제가 가산점 퍼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산점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냥 이거 답은 뭔가요? 이런 질문은 안 돼. 챗 GPT 시대에 살아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했는데 좀 뭔가 생각할 만한 질문이나 그런 질문 사항들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아셨죠?
자, 우리 거기 보시면 237페이지 거기 그래프 나와 있는데 238페이지 그 얘기가 중간에 있는 그래프가 요 앞에 나와 있는 그거랑 같은 얘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우리 할 때 한번 볼까요? 이렇게. 자, 만약에 W가 2라고 하고 R이 1이라고 할게요. 오케이. 자, 그런데 생산함수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생겼다고 할게요. 생산함수가 루트 너무 좀 그럴까? LK인 경우 이렇게요. 그리고 지금 단기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K도 간단하게 1 이렇게 되어 있다 할게요.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요걸 잘 보셔야 돼. 요게 고정되어 있는 점선 보이시죠? 왼쪽에 W랑 R이 이렇게 1로 고정됐다는 것은 왜 고정됐다 그랬어요? 노동시장과 자본시장이 완전 경쟁시장이어서 무수히 많은 사람, 우리 다음에 시장 구조에서 할 텐데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 시장에 참가해가지고 내가 막 거기서 뭐 어떤 의사결정을 막 이렇게 힘을 뭐 조정할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얘는 왜 1이라고 그랬어? 단기 이렇게 되니까 1 고정됐다 할게요. 2로 고정돼도 되고 3으로 고정돼도 상관없어요. 1 집어넣으면 그냥 사라지니까 그래서 1로 넣은 거야. 자, 여기서 우리가 가상적인 상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 L을 넣을까요? K를 넣을까요? Q를 넣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K는 1이야. 고정됐어. 1이야. 몇 개 얘만 할게요. 오히려 숫자를 살짝 집어넣으면 이게 더 눈에 확 와닿는데 보통은 숫자 이렇게 집어넣지 않고 막 책에 있는 239페이지는 막 그림부터 그리고 봐. 그러니까 뭔가 그림 그리고 나면 뭐가 뭐 있어 보이는데 내가 이거 왜 그리고 있지? 뭐 이렇게 나중에 좀 혼란스러워져요. 자, 빵이고요. 1이고요. 여기 뭐 4라고 할게요. 4. 아니면 2라고 해도 되고 4라고 합시다. 2라고 할까요? 조금씩 증가시키는 걸로 2 이렇게. 자, 그러면 Q 값을 찾아볼까요? Q는 어떻게 돼? 여긴 빵이겠지. 여기는 어떻게 돼? 1과 2를 집어넣으면 1이겠지. 여기는 어떻게 돼요? 1과 루트 2 하니까 여기는 루트 2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만약에 Q가 2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그러면 얘가 4가 되고 1 뭐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그냥 뺐어요. 그냥 일부러 빼고. 자, 그 다음에 요때 비용값을 직접 한번 구해 보도록 하시죠. 자, 노동에 대한 비용값 어떻게 해요? W 곱하기 L 그리고 자본에 대한 비용값 R 곱하기 K 이게 총 비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게 TC 이렇게 될 텐데 요거를 좀 나눠서 한번 써봅시다. 어차피 지금 공부하는 상황이니까 가변 비용, 총 비용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RK는 지금 정해져 있어. R은 1이고 K는 1이잖아. 그러니까 요거 값은 얼마야? 1. 여기도 1. 여기도 1. 정해져 있네. 생산과 상관없이 1. 여기도 1. 이렇게요. 자, 여기는 어떻게 될까? 여기 한번 찾아보시죠. 여기, 뭐 여기 이렇게 노란 색깔 칠한 부분. 자, W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W는 2 이렇게 있고 R은 빵 하니까 여긴 빵이겠네. 노동의 투입이 빵이니까 가변 비용이야. 가변 비용은 하나도 없어요. 얘가 VC 이렇게. 얘가 TFC 이렇게요. 자, 여기 두 번째 노란 색깔 동그라미는 어떻게 되겠어? W가 2인데 L이 1이잖아. 그럼 2 곱하기 1 2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 세 번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 번째는 W가 2인데 노동이 2니까 2 곱하기 2는 4 이렇게 될 것이고 되시죠?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W가 2인데 L이 4니까
8 이렇게 될 거야. 그쵸?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총 비용을 더하면 얘는 1, 가변 비용은 없고 고정 비용만 있어서 얘는 3, 얘는 5, 얘는 9,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냥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거기 뭐 요거를 한번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본 거 책에 있는 거 볼게요. 241페이지 볼게요. 페이지 241. 예, 그거 그대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기도 몇 가지 예를 그냥 드러놨는데 한번 보시죠. 자, Q가 있고요. 생산량이 있고 이 고정 비용인데 죄송해요. 그 TFC라고 써야 되는데 AFC가 아니라 TFC를 바꿔주세요. 2번에 가로 2번에 가변 비용도 TVC라고 이렇게 좀 써주세요. 에버리지 하는 건 이제 평균 가변 비용이라서 그냥 TVC 이렇게 하시고. 네? 네? 했다는 게요? 아, 혹시 안 돼 있는 사람 있을까봐. 그래요. 그 책이 뭐 좀 잘 오타 수정된 것도 있고 혹시 안 된 게 있을까봐. 자, 여기 보시면 TC 이렇게 돼 있기도 합니다. 제가 옛날 책이라서 그런가? 이 버리는 책을 가져왔나? 아무튼 그래요. 자, 거기 한번 볼게요. 생산량 빵. 숫자를 한번 거기 볼까요? 고정 비용은 어떻게 돼? 100, 1, 2. 세 개만 할게. 이거 세 칸만 할게. 얘는 100, 얘도 100 이렇게요. 위에 거랑 똑같지. TFC는 111 해놨지만 여기는 100, 100, 100. 예를 든 거 위에는 그냥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식 집어넣어서 직접 값을 구한 거고 밑에는 이렇게 주어졌다 가정하고 하는데 보통은 밑에 주어진 걸로 보통 얘기한다고. 그래서 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설명을 잘 안 해요. 안 하는 이유는 뭐 시간도 없고 하니까 뭐 그런 건데 이렇게 조금 하면 좀 더 편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변 비용 볼게. 자, 우리 노동을 생산을 안 했잖아. 노동에 투입을 안 하겠지. 그래서 빵 50, 그 다음에 100. 이해돼 있어? 그럼 총 비용은 두 개 더 하는 거잖아요. 두 개 더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더하면 얘는 100, 얘는 150, 얘는 20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프 그려볼까요? 그래프 그려볼까요? 여러분, TFC는 우리 생산량과 상관없이 발생하는 비용이야. 그래서 여기서 Q가 되고요. 여기로 따지면 뭐 100 이렇게 해서 고정 비용은 이렇게 수평입니다. TFC. 자,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때는 이렇게 생산량이 1일 때, 2일 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1일 때, 2일 때 이렇게. 요게 이제 대응되는 게 100, 2에 대응되는 것도 100 이렇게 됐다는 거죠. 오케이. 가변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지금은 우리가 이제 여기 숫자를 이제 얘만 들었는데 공부를 할 때 표현하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생산을 안 하면 가변 투입 요소가 없으니까 원점을 통과하게 되고요. 생산을 함에 따라서 우리 생산함수가 S라인 형태가 되는 거니까 얘는 S라인 반대 형태로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요건 아니야, 요건 아니야. 지금 이게 얘는 너무 정보가 부족하고요. 그래서 요걸로 해도 되긴 하는데 그냥 공부를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 얘가 TVC 이렇게 해요.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총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요거 두 개를 합할 거야. 합할 거예요. 이렇게 합해요. 이거 실선으로 합시다. 합해 봅시다. 이렇게 우리 책에는 그 앞에 나와 있어요. 239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 위에 하나의 그래프에다 그려놓긴 했거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0이라는 고정 비용이 있고요. 요거 두 개를 더한 총 비용을 여기다 표현한다 그러면 총 비용, 여기는 총 가변 비용, 여기는 총 고정 비용 이렇게 되죠. 두 개 합하는 겁니다. 합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할까? 1, 2, 숫자가 지워지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렇게요. 그 두 개를 합하면 여기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게 고정 비용, 고정 비용, 고정 비용. 가변 비용은 연두 색깔, 연두 색깔, 연두 색깔.
먼저 밑에 거부터 고정 비용부터 더해서 위로 시프트해서 올리면 더 편하겠죠?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래서 모양 자체를 그리게 되면 왼쪽과 비슷한 형태인데 위에 핑크 색깔 가변 비용과 비슷한 형태인데 요런 식의 형태로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TVC랑 TFC를 같이 더하는 거야. 이 그래프 드릴 때 제가 밑으로 이렇게 그린 이유가 밑에서 주어진 생산량에 대해서 비용을 쌓아서 올라가는 거니까 이렇게 수직으로 합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이해되시죠? 예, 끝났습니다. 이게 총 비용, 단기 비용이에요. 자, 우리 240페이지 가볼게요. 자, 거기는 우리가 평균 비용과 한계 비용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평균과 한계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살짝 이렇게 갈게요. 자, 다시 봅시다. 총 비용이라는 것은 가변 비용과 고정 비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거죠. 이렇게. 자, 이거를요 우리가 Q로 나눠줄게요. Q로 나눠줘. Q분의 1을 곱하는 거야. 그럼 Q로 나눠주면 이 평균이야, 평균. 전체를 Q로 나눠주면 이게 따로따로 쓸 수 있죠. 그리고 따로따로 쓸 수 있죠. TFC 이렇게. 용어를 좀 집어넣읍시다. 얘를 에버리지라고 해서 AC라고 할 거고요. 그대로 A자만 붙이고 VC, AVC. 얘는 A, 픽스드, 코스트 해서 평균 고정 비용.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평균 가변 비용, 평균 고정 비용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AFC, AVC 이렇게 하시죠. 오케이. 자, 여기 살짝만 해볼까? 위에 여기요. AFC, AVC, AC 이렇게 요거만 몇 개 해볼게요. 자, 요거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그냥 Q로 나누는데 0으로 나눌 수는 없잖아. 요건 빼고 AFC는 TFC를 Q로 나누니까 100을 1로 나눠주면 되고 얘는 100을 2로 나눠주면 되고. 오케이. 자, 요 가변 비용도 마찬가지야. 50을 1로 나눠주면 되고 100을 2로 나눠주면 되고. 오케이? 얘는 그러니까 얘를 그냥 만약에 한다 그러면 똑같이 150, 150이잖아. 1로 나눠주면 되고 그 다음에 200을 2로 나눠주면 되고 그냥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프로 표현을 한번 해본다 그러면 그래프면 여기에 잘 될지 모르겠네요. 옆에다 한번 그려볼게요. 옆에다가 자, 그림을 이렇게 많이 그릴 줄 몰랐죠?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몇몇 분은 필기하다가 드디어 포기하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냥 필기하시면서 근데 이게 늘 그렇듯이 경작은 그 그림도 그리고 필기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또 깨우치는 것도 많아져요. 그림 그리면서 색깔도 이렇게 다양하게 쓰면 재밌지 않겠어요? 색칠 공부도 하고 뭐 이런 과목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필기하면서 그러면서 나중에는 안 해도 되지. 자, 우리 원점에서 기울기가 평균이야. 요거 원점에서 기울기 평균, 원점에서 기울기 평균. 이렇게 직각상고선 같이 된다고요. 그래서 고정 비용을 100을 Q로 나눠주는 거니까 이 경우는 모양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렇게 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평균 고정 비용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볼게. 진한 색깔로 해봐야겠네. 자, 원점에서 기울기가 평균이라고 그랬어. 요거 평균이야. 보이세요? 이게 더 너무 그런가? 요거 평균이고 요 각도가 평균인 거예요. 여기 제일 끝에 여기서 접한다 할게. 여기가 접하니까 여기를 할게요. 그다음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여기는 다시 기울기가 가팔라지는 거 알 수 있어요. 찾으셨어요? 요거를 확대를 해볼까? 내가 어떻게 됐었는데
네, 지금 여기를 요거 원점에서 기울기가 바로 평균입니다. 이게 쓰면 작아지더라고요. 안 작아지네. 이렇게 작아지다가 이 각도가 평균이야. 빨간 색깔. 다시 저희가 하면 커졌지. 이렇게 커졌지. 와이파이 같이 생긴 요 빨간 색깔 있잖아요. 그래서 모양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작아지다가 다시 이렇게 커집니다. 얘가 A, V, C 이렇게 돼요. 자, 여기 점 있잖아요. 여기 점 가장 작아지는 요 와이파이 요 각도가 제일 작아지는 그 점을 뭐 A라고 할게요. 그러면 그 점에 해당하는 게 여기예요. 여기가 A 이렇게 되고 여기는 B라고 할까? 그럼 작아지다가 B는 다시 좀 이렇게 커지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밑에도 볼게. 밑에도 똑같아요. 이거 왜냐면 생긴 게 똑같잖아. TC도 똑같기 때문에 몇 개 점을 찍어 볼게.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이렇게요. 자, 원점에서 기울기가 평균입니다. 원점에서 기울기 강렬한 빨강으로 한번 해보죠. 자, 여기서부터 이게 평균이야. 이게 평균 각도가 평균 비용이야. 평균 비용 지금 작아지는 거 보이시죠? 기울기. 그러다가 여기서 제일 작아집니다. 이것도 와이파이로 하면 좀 색깔을 다르게 표현을 해서 하면 이렇게 있다가 작아지다가 다시 여기가 이제 제일 작아지고 여기로 가게 되면 다시 또 커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생긴 게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그림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커지는 AC U자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총비용 함수를 이렇게 그렸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지. 만약에 함수를 그렸는데 이렇게 뭐 우리 공부하는 것처럼 S자 형태로 되는 건 잘 안 나와요. 그냥 체감하거나 체증하거나 직선이거나 그렇게 주로 많이 나오죠. 자, 잠깐 좀 작게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AFC는 직각삼곡선 형태고 AVC는 U자 형태고 AC도 U자 형태예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C를 가만히 보면 AVC랑 AFC를 더한 거죠. 요거 이해되시겠죠? 얘도 U자 형태고 얘도 U자 형태고 얘는 직각삼곡선 형태고 직각쌍곡선 형태고 자, AVC랑 AC가 U자 형태가 되는데 AC가 AVC보다 더 크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AFC만큼 더해지게 되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AVC랑 같이 그리게 되면 여기다 그려볼게요. 요거 한번 보세요. 여기는 처음에 이렇게 커. 영역이 여기는 좀 크다가 점차 작아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AFC가 AC랑 AVC의 그 차이만큼이 AFC거든. 그러니까 좀 그림이 좀 그런데 이렇게 크다가 점차 작아지게 되는 이렇게 형태를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AVC를 그리면 이렇게 U자로 저기 밑에 있다가 이런 식으로 되면서 밑에 있는데 여기 보시면 AC의 최저점보다 AVC 최저점이 왼쪽에 위치해요. 요거 한번 잘 보세요. 그림을 천천히 잘 그려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AC와 AVC는 U자 형태이고요. AC는 AVC보다 더 커요. 위에 있어요. 위에 위치하게 되고요. 네, 여기까지 됐죠? 근데 둘 다 U자 형태인데 그 최저점 있잖아. 최저점이 여기 있는 것처럼 AVC의 최저점이 AC 최저점의 왼쪽에 위치해요. 그 그림도 천천히 잘 그려서 보면 여기가 최저점이잖아. 여기 보이세요? 여기 최저점이잖아. 여기 색깔 다시 칠할게요. 여기 놓칠 수 있어요. 여기의 최저점과 여기 최저점 보면 제가 그림을 좀 대충 그렸는데 좀 잘 그리면 A보다 TC의 원점에서 기울기가 더 오른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위치하고 AC의 최저점은 AVC의 최저점보다 우측에 위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거 그냥 살짝 한번 볼게요. 어렵지 않으니까 잠깐 여기 한번 다시 봅시다. 우선 첫 번째, 여러분 여기 한번 볼까요? 요거 AFC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AFC라고. 그리고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자, 여기다 요게 AVC야. 근데 만약에 AC가 정확하게 최저점이 바로 위에 위치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위치하게 되면 똑같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위치하게 되면 이러면 안 되지. 왜냐면 우리 왼쪽에서 살펴본 것처럼 AFC가 여기서는 크고 생산이 증가할수록 작아지고, 그래서 전체 생산이 엄청 많아지게 되면 거의 제로에 가깝게 이렇게 되는 상황이잖아. 근데 이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여기서는 좀 커야 되고 이쪽에서는 좀 작아야 되고 여기서는 좀 핑크 색깔 이렇게 해서 아주 작아야 되니까 AC의 그래프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 그러면 어떤 형태가 돼야 됩니까 하면, 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저렇게 높았다가 요 점에 있다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 요런 형태를 지나가야 되겠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최저점이 여기 AVC 최저점의 오른쪽에 위치한다. 뭐 그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게 이제 평균이고요. 평균. 이거에 대한 다양한 그냥 말로 된 설명이 242페이지에 설명이 있거든요. 근데 말만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야? 좀 그럴 수 있는데 그림을 옆에 그리시면서 책에 있는 거 앞에 있는 설명이니까 그리시면서 직접 이 내용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시면 오케이, 충분합니다. 자, 조금만 더 할게요. 여기 보시면, 자, 우리 이번엔 TC를요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으로 할게. 가변 비용과 고정 비용으로 나눠져 있는데 한 개의 원리를 통해서 미분을 할게요. 미분하게 되면 잘게 쪼개 가지고 순간 얼마나 변화하는가 그걸 보는 거야. 그래서 Q가 한 단위 원래 이제 조금 변하는 거죠. 근데 그냥 이렇게 쓸게요. 델타 이렇게 써서 이렇게 가변 비용 각각에 대해서 Q가 조금 변화했을 때 고정 비용과 각각 가변 비용은 어떻게 변하니? 이렇게요. 그리고 미분한 요거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한 개야, 한 개. 한 개, 얘도 한 개. 이렇게요. 이름을 붙입니다. 한 개 비용 MVC 한 개 가변 비용. 요 약자를 빨리빨리 여러분들 머릿속에 익숙하게 하셔야 돼. 처음 하실 때는 잠깐 MFC가 뭐였어? 이렇게 자꾸 이상한 용어가 나오니까 그 정보 처리 속도가 느려지면은 자꾸 이 용어 찾게 되니까 처음 하실 때는 좀 유치하긴 한데 책이나 책상 앞에다가 AVC, MC 뭐의 약자인지 MRS, MRTS 그거 좀 빨리빨리 해서 탁 들으면 바로 그거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해야 돼요. 뭐 영어 단어랑 비슷하지. 애플 하는데 이게 바로 사과가 연상이 되거나 해야지. A, P, P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한 개 비용 이게 아니라 그냥 MC 하면 그냥 MC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오케이. 자, 이거는 한 개의 원리 미분 한 개. 이게 한 개야, 한 개. 한 개는요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원래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조금 변화할 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앞에 나와 있는 그래프를 우리 한번 잠깐 다시 한번 보고 합시다. 여기다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합시다. 자, 우리 여기다가는 TFC를 놓도록 하겠고요. TFC가 이렇게 있어. TFC 이 수평축은 Q야.
생산량이 변함에 따라 얘가 TFC. TVC는 공부를 위해서 이렇게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걸로 할게요. TVC. TC는 TFC만큼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이렇게 다시 위로 그냥 시프트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2개 정도만 직접 접선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볼까요? 자, 우리 접선의 기울기 보면 그게 1개라고 그랬잖아. 여기 접선의 기울기 어떻게 돼? 여기 접선의 기울기 빵이잖아, 빵. 생산량이 100에서 100으로 갔는데 생산을 증가시켰는데 비용은 변함이 없다고요. 그래서 얘는 1개 비용 빵.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이렇게 있다가 작아지다가 변곡점에서 제일 작고 다시 또 이렇게 커지겠죠. 얘도 근데 닮았어. 형태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닮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체크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TFC는 일정하기 때문에 요거 MFC는 항상 0이요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고정 비용은 계속 변함이 없기 때문에 생산량 증가시켜도 고정 비용이 앞에 한 걸로 하면 100 이렇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쓸까? 요거 좀 지울게요. 공간이 없어서 요거를 살짝 지워서 1개로 여기다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MFC, MVC, MC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이런 MFC는 어떻게 돼? 생산량이 여기 표를 잘 보시면 생산량이 0에서 1로 변화했잖아요. 0에서 1로. 고정비용은 100에서 100이니까 변함이 없어. 생산량이 1에서 2로 가도 고정비용은 100에서 100 그대로니까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쓰면 빵 이렇게 된다고. 요 가변 비용은 어떻게 돼요? 얘가 이렇게 0에서 1로 증가할 때 이렇게 증가하는 거잖아. 50 증가하고 이 경우는 또 운 좋게 50 이렇게 됐네. 얘도 어떻게 돼요? 100에서 150, 50 증가했죠. 150에서 200, 50 증가했죠. 그러니까 얘도 50, 얘도 50. 그러니까 여기 1개 비용과 1개 가변 비용은 항상 같아. 왜냐하면 MFC가 항상 빵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자, 정리를 하게 되면 여기 MFC가 항상 빵이라고 여기 돼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요거 2개는 항상 같아요. 그래서 요게 성립하니까 여기다 쓰면 항상 MC는 MVC랑 같아요. 그래프를 나중에 많이 그리게 될 텐데 그때는 평균 비용 위에 여기 나와 있는 AC랑 AVC는 항상 그려주거든, 구할 수 있으면. 근데 MVC랑 MC는 따로 그리지 않아요. 언제나 같기 때문에 MC 하나만 이렇게 그릴 거예요. 아셨죠? 앞으로. 자, 여기 한번 그림 그려보고 잠깐 쉬도록 합시다. 여기 봅시다. 이렇게 1개 비용을 여기다 그려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M, FC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빵이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표현하면 여기는 쭉 빵 이렇게 돼요. 그리고 MVC도 이게 점차 작아지다가 증가하니까 이렇게 되고 얘도 똑같이 생겼어. 똑같이. 왜냐면 MFC가 빵이니까. 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전부 다 한꺼번에 그린 게 거기 앞에 그래프 있잖아요. 우리 책은 239페이지에다가 전부 다 그려놓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살짝 우선 눈여겨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림의 특성은 마지막 하나만 잠깐 말씀드리면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림을 그렸는데 평균 비용, 평균 가변 비용 이렇게 있잖아. AVC. AC는 이렇게 최저점이 이렇게 오른쪽에 위치해서 생산이 증가하면 이 차이가 뭐라고? 이 차이가 MFC라니까, AFC라니까 AFC가 작아지다가 점차 제로로 수렴하게 되고요. MC를 그리면 MC도 약간 U자 형태가 될 수는 있는데 뭐 함수 형태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이제 우상향 하는 거에 초점 맞춰서 그릴 거야. 그래서 이제 요게 MC인데 MC는 MVC랑 같으니까 MVC는 안 쓸 거야 앞으로. 근데 MC가 AC와 AVC의 최저점을 관통해서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위에 총 비용 생각하시게 되면 뭐 쉽게 알 수는 있어요. 여기다 살짝 미니 그림 하나 그려서 볼게요. 아니 우리 여기다 보시면 총 비용이 어떻게 된다? 총 비용이 총 가변 비용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너무 그랬는데 TVC. 자 그러면 우리가 평균은 원점에서 기울기라 그랬어. 평균 여기가 제일 작아지잖아. 그리고 다시 여기는 커집니다. 여기에 주목해 보세요. 여기요. 여기 A라고 할까? A는 TVC의 요거 AVC라 할게요. AVC의 최저점이 됩니다. 최저점인데 근데 요때 접선의 기울기도 요거랑 똑같죠. 그렇죠? 딴 데는 달라. 연두 색깔이 MVC인데 MC인데 여기는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요 A점에서 색깔을 다르게 하면 MC 이 MC랑 MVC랑 같다고 그랬어. MVC와 AVC가 같아요. 이 얘기는 뭐다? 예. AVC의 그 점에서 같으니까 최저점을 MC가 지나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미분해서 뭐 식으로도 알 수 있는데 그냥 그래프로도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뭐 그래프를 그냥 보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요거 그림 한번 그려서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우리 좀 잠깐 쉬었다가 244페이지에 장기 비용 함수 있거든. 요거 우리 예산서랑 똑같은데 그거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잠깐 쉬었다 할 테니까 중간고사 답안지 못 받으신 분 나오세요.